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오늘은 주역 36번째 개가 되겠는데요. 36번째 개는 뭐냐면 위에는 여기 땅이고요. 땅이고 아래는 불입니다. 불. 여기 이제 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데 삼리화. 지난번에 이제 35번째는 거꾸로 되잖아요. 그렇죠? 화. 그 다음 여기 여기는 이제 화고 여기는 이제 진데 화지 이 진깨라 해가지고 진깨라고 했잖아요. 이제 땅 속에서 불이 나왔다.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기로는 깨달음을 얻으시니까 나아가야 되겠죠. 나아가서 펼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설명을 했고, 또 이제 그런 거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이제 30대까지 결혼을 뭐 30대 초반을 한다면 30대까지 가정에서 이제 뭔가 충실해야 되잖아요.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40대 이상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설명해 줬고, 요게는 이제 지하계는 보면 서로 반대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주역에서는 도전계라고 하는데, 이는 보면 이제 위에 요게 보면 땅이고 밑에 불이잖아요. 그렇죠? 땅 속에 불이 들어갔네요. 이 불은 다른 말로 이제 밝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밝음이다라고 표시를 하는데, 밝으면 예. 밝은데 밝음이 어디에 들어갔겠어요? 땅 안에 들어갔잖아요. 땅 안에 저 해가 뜨고, 우리가 보면 옛날 사람들은 이 동쪽에서 해가 뜨고 이 중천에 떠 있다가 서쪽으로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갔다. 땅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밝음이 상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밝음이 상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런 개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랜 개 있죠. 여기 뭐 큰대자다가 요 활궁인데 그런 의미로 이제 뭐 오랜 개를 쓰기도 하는데, 이때는 상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이제 밝음이 상했죠. 그죠? 그래서 명이 이제 밝음이 상했다. 어둠이 왔다. 그러니까 명이 지하 명이께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지하 명이께. 순서는 이제 이 주역은 이제 스토리텔링을 잘 해야 되는데, 순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5번째 개는 뭔가 나갔잖아요. 뭔가 초반에 이제 나가다 보면 캄캄하겠죠. 그렇죠? 뭐 아무리 본인이 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중생의 속으로 깨달음을 전파하려면 참 캄캄하겠죠. 또 집안에만 있다가 바깥에 나가서 또 열심히 또 다른 세계를 접하다 보면 캄캄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라고 말씀을, 첫째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36번째 개, 여기 지하명의계가 왔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은 각종 선거철이잖아요. 그렇죠? 선거철 때 어떻게 이제 나아갈 건가, 또 자기가 캄캄했을 때,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거기서 주역에서 가르침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주는데, 개 수준 그렇고, 그 다음 개사, 요 개를 보고 설명한 부분이 이제 개사인데, 개사 부분은 이제 뭐라고 준날의 문항이 설명하냐면 이간정이라고 했네요. 이간정. 이난정, 어려운 낫다. 어지러울 난자에 이난정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난정. 말 글자 그대로 표현을 하냐면, 명리는 이간정이다. 이난정. 명리는 이난정이라는데, 글자가 풀이하면 명의가 밝음이 쇠한 것은 그런 어두운 그런 세계에서는 어려울 때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롭다고 하나요? 다른 사람 이건 뭐 바르다라는데 어려울수록 바르게 하면 이롭다고 하는데 요 개는 좀 이 과거의 역사를 좀 알아야 이따가 또 효사 부분 설명할 때지만 여러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먼저 서두창을 설명해 드린다면 요 효의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요 개사 효를 설명한 게 주나라의 문왕이잖아요, 그렇죠? 문왕이 요 개사를 설명했고 그 아들이 이제 주공이 이제 요 아까 효사를 설명했고 요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문왕은 아들이 있었는데 무왕도 있었고 무왕이 또 장자도 또 있었는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지 않냐면 한나라 언나라에 보면 서쪽에 작은 지금 요즘 따지면 작은 나라겠죠. 주나라에 있었거든요. 주나라 그때 왕이 이제 서태백이라 해가지고 이 문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언나라에 마지막 왕이 이제 주라는 사람도 이제 참 헷갈리죠. 주나라와 주왕이란 좀 서로 헷갈리는데 주왕이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서쪽에 서태백이 작은 나라 주나라의 사람들이 그냥 몰려가니까 주왕은 이름이 주입니다. 그래서 주왕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왕을 어떻게 가르냐면 유리, 그 지역의 유리라는 동네인데 유리의 감옥에 가뒀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있었냐면 그리고 또 어떻게 또 했냐면 요 주왕이 일마가 이제 얼마까지 반성하느냐 내 말을 잘 듣느냐 싶어서 요 문왕의 장자를 죽여가지고 뭐 좀 끔찍한 이야기인데 살코기를 뭐 발라서 만두를 빚어서 줬대요. 그래서 이제 문왕이 그에 대해서도 이제 의심하지 않게 이제 먹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자기한테 그 만두를 준 사람이 이제 가고 보고 갔으나 이제 돌아갔겠죠. 먹는 걸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서 토했대요. 토한 곳이 그다음에 무덤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요즘에 유명한 뭐 관광지다라고 그러한 뭐 있는데 꼭 중국 가시면 한번 찾아봐가지고 그런 데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고사서 나중에 이제 문왕의 신하들이 요 주왕한테 가서 언날의 마지막 주왕한테 가서 이제 뭐 뇌물로 써가지고 이제 뭐 풀계를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무왕은 나중에 이제 왕이 됐죠, 그렇죠? 왕이 이 나중에 결국은 무왕이 주왕을 이제 치게 됐고 치게 될 때 유명한 고사성어가 백이숙제라는 게 시가 있는데 백이숙제가 이제 무왕을 요 주왕을 쳐들어갈 때 이제 목을 베러 갈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신하가 왕을 없앨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무왕이 하는 얘기가 임금이라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 있는 건데 백성이 없는 왕은 왕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주왕을 죽이고 나라가 불쌍한 게 이제 조그만 주곳에 주나라가 이제 크게 이제 하은주할 때 이제 주나라의 천자가 됐죠. 그때 이제 백이숙제가 자기는 이제 은나라가 망하고 준나라가 생겼지만 준나라의 녹봉을 먹지 않겠다 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이제 뭐 고사리만 뜯어먹고 죽었다는 그런 소설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또 이따가 회사 보면 설명을 하겠지만 이 미자라는 또 사람이 있고 기자라는 이 기자랑 미자는 다 관징에 뭐 우리가 옛날에 역사를 배울 때면 기자소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자라는 게 아니라 이 자는 공작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인데
기나라에 또 아까 말한 여기 작은 주도 있고 또 기나라 있었거든요. 그런 공장인데 기자는 미친 척을 했대요. 미친 척을. 지금 우리가 대원군이 보면 진짜인지 모르지만 대원군을 보면 이 안동 김씨, 안동거시 세력에 살아남기 위해서 뭐 자기 뭐 사타구니도 뭐 엎드려 지나가라니까 지나가기도 했고 살아있잖아요. 살아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게 이제 미자의 이야기고 참 기자가 그렇고 미자는 이제 더 이상 나라가 이제 망할 수는 곧 망하는 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진주는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진주를 들고 도망 나와서 나중에 송나라를 세웠다는 그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왕이 위와 같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으로 잘 바르게 자기가 했는 것이 시키면서 뭐냐면 요 개를 보면 명의니까 불이 쇠퇴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안으로는 여기 이제 안 깨고 요 바깥에 깼는데 안으로는 내가 밝음, 내가 지식이 충분했는 거를 감추고 바깥으로는 순하게 지는 이제 땅의 개니까 순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순하게 유순하게 대했다. 결국은 이제 자기 아들이 준나라를 크게 해서 천자가 되는 그런 행국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효사 부분을 또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또 요 주에 이런 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이할 건가 보면 맨 처음에 요거 지는 8번이네. 8번이거든요. 8번지. 그 다음 요거는 이제 3이니까. 맨 처음에 3을 뽑고 8을 뽑았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풀이해야 될 것인지는 마지막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번째 지와 명의계 효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이 왔네요. 그래서, 촉을 읽어보니 명의우비. 수기익 군자우행이요 삼일불식 유효왕이라 주인 유언이네. 첫 번째 효사 부분이 보니까 명이 밝음이 어두워졌다. 밝음이 상해졌다.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우비 날랐다. 날은데 그런 상황이 이제 뭔가 어두워졌으니까 날에 어디를 가야 되겠죠. 날아오자 하나 그 날개가 아래로 쭉 늘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날 수 없겠죠. 그래도 군자는 우행이라 가야 된다. 갈 바가 있다. 그런데 3일 부식, 3일 동안 먹지 않았다. 이때 3일 동안 먹지 않았다는 뜻은 이제 준날에 녹을 먹지 않겠다. 그런 뜻이네요. 이제 그래서 유유한 갈 바가 있는데 주인이 유언 할 말이 있다고 붙잡아 세우네요. 이 이야기는 보니까 백이숙제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백이숙제가 있는데 백이숙제가 이제 자기는 꿈이 이제 접어졌잖아요. 주비 꿈을 접어졌으니까 뭔가 뭘 해보려고 해도 꿈이 접어졌으니까 날개가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준날에 녹을 먹지 아니하고 산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준날의 왕이 붙잡아 세웠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이제 육이 뭐니까 명이 어둠이 상현상에서 이우 자복이라. 요거는 고자거든요. 무릎 고자, 무릎 고자인데 오른쪽 다리가 아니라 왼쪽 다리가 상했네요. 그래도 정마 쓰는데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말을 이용해서 썼는데 그 말이 튼튼하니까 길하다. 요거는 이 누구를 지칭하냐면 주날에 문왕을 뜻합니다. 문왕이 이 극한 자기가 유료옥에 갇혀져 있으니까
자고 이제 무릎이 다쳤다는 것은 잘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그래도 구해주는 사람이 마가 필요하다. 그 말이 튼튼하면 길하다는데 이 말이 두 가지로 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 이제 양이니까 요 구삼이 뜻하잖아요, 그렇죠? 구삼이 바로 주의 문왕이 뜻하니까 무왕을 그 힘이 튼튼하니 나중에 언젠가는 길하다는 뜻이고 그러나 많은 어쩌면 양이고 소는 음이니까 양을 지칭한다면 또 다른 성인 지도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내가 비록 왼쪽 다리가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 하더라도 지혜로서 잘의 의지해서 그런 식으로 응용하면 끝내 길하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삼 보니까 맹이우 남수 밝음이 세해져서 남쪽으로 이때 맹이라는 이제 밝음이 세해졌다는 뜻은 이제 은나라가 쇠퇴해졌다는 겠죠, 그렇죠? 그래서 남쪽으로 산양을 갔네요. 남수 득기 대수 그렇게 해서 큰 우두머리 머리를 획득했다. 근데 불과 질정, 질자는 무슨 질자면 빠를 질자거든요. 우리가 질주한다 할 때 그런 질자 씁니다. 그냥 가히 빨리 끝까지는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준날의 무왕이 은날의 주왕을 잡으러 갈 때 때를 맞췄죠. 그죠? 때를 잘 맞춰서 많은 백성들은 빨리 쳐들어가서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냐고 때를 맞췄어. 그때가 언제냐? 라고 보면 그 일식 때였대요. 그 당시에 준날에 아까 말한 효사 부분은 주공이 있었지만 괴사 부분을 쓴 문왕을 장사 치를 때 문왕의 시체를 수리에 싣고 그 당시에서 이제 싸움을 했다. 급박한 환경이 있어도 다 때를 기다리면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사 보니까 이부자복이네요. 자복 왼쪽에 뱃속으로 들어갔네요. 들어가서 횡명이지심이라 획득했다. 맹이가의 마음을 즉 이 은나라에 이제 이미 망하는 것을 봤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고 준나라의 그 삼촌인 미자가 이제 더 이상 이 두 왕이 은나라가 이제 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으니까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신주를 모시고 도망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송나라로 세웠는데 이 바로 이제 우출문정 정원문을 나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자 이야기고 다음 이제 요거가 기자가 있나 보니까 기자 이야기 나오네요. 기자가의 명의 즉 발감이 시하니까 그래도 기자는 끝까지 명의를 이용을 해서 끝까지 명의를 이용을 했다. 결국 기자가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했다. 그렇게 결국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풀이 됩니다. 그 다음 상족 마지막은 불명획 회자가 어둠을 해자거든요. 그러니까 막지 아니하고 어둠이 없다. 그런 상황에 보니까 초동 그런 사회에서 요거는 보니까 주의 문왕 요것도 이제 무왕을 뜻하고 삼이 요것도 무왕을 뜻하네요. 그러니까 은나라가 어둠 이제 폭정 그런 시대니까 밝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초동 우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가 이제 계속 나라를 개성해서 준나라가 창립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전설에 따라 삼천이 안 되면 주 문왕이 또 여러 가지 타락을 했대요. 뭐 그러다 보니까 후입 우지라 땅속으로 나중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결국은 이제 이난정이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중들한테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모르게 자기를 낮춰야 되겠죠, 그렇죠? 낮춰서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이런 꼴이겠죠. 우리가 두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눈이 하나 있는 사람을 가면 이상하다 장애라고 표현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되게 거기에 맞게끔 행동해야 되시피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명을 숨겨야 되겠죠. 밝음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숨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또 유순하게 대하고 순하게 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분을 밝혀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세상의 이치는 바로 그렇습니다. 아까 효사 부분에 살펴봤다시피 어려울수록 정도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도.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잘 지키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나의 세상이 온다는 거죠. 나의 세상이 온다. 그래서 도를 전달하러 가는 사람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하나하나 한 다음에 파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40대 자의 진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뭐 친구를 찾지 않냐다 갑자기 친구를 찾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외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경우에도 나의 갖고 있는 본 마음은 잘 숨겨놨다가 바깥으로 유순하고 일단 그렇게 하는 방법이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상대 말 일단은 잘 들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줬을 때가 상대를 가장 나를 좋아합니다. 상대의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번 지박아 보십시오.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느끼는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항상 처음에 어디에 갈 때는 출마를 할 때는 어떤 모임에 갈 때는 잘 지켜봐라. 저도 이제 큰딸이 작년에 시집가면서 뭐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3년 동안은 보고도 못 본 채 들어도 못 들은 채 입은 다물고 있어라.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잘 듣고 보고 나면 3년이 지나면 이제 그 사람의 문화가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마찬가지로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 사무실 근무한다 하면 그 사무실이 컸다 그럼 뭔가 모르게 그때까지 어떤 이어준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도 어떤 마을에 갔다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가 고개 빠딱빠딱 들고 다니면 동네 사람이 싫어하겠죠. 그렇죠? 유순하게 잘 그렇게 3년 동안은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상대가 나의 본 마음을 알면 그러냐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잘 대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어주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 정계가 나왔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어려울 겁니다. 사업을 한다고 하자면 초창기는 다 어렵죠. 그렇죠? 과연 이 사업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 초창기 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끝까지 바르게 정도를 지키면 괜찮다. 우리가 회사 뭐 성장하는 거나 뭐 어떤 사무실에 보면 흥하는 기업은 나름대로 이념을 뭐 제가 100년 가게 심사하러 가보면 성한 100년 가게는 그 이념을 놓지는 않거든요. 이념을 놓지는 않아요. 끝까지 갔거든요. 근데 망한 회사 보면 처음에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잖아요. 뭐 개업발이라 하잖아요. 개업 때는 잘 해줬다가 우리가 개업하면 누가 주위에 개업을 하게 되면 한번 가보자 그러잖아요. 그럼 개업이니까 처음에 잘해주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두 번째 가보니까 개업 때 해줬던 그런 서비스가 쇠퇴하면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냐 그러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했던 그 마음을 잘 끝까지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문항이 이와 같이 괴에 대해서 괴설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오늘의 주역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 이와 같이 주역을 괴사를 써놓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이 다시 효사를 설명해놨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또 공자가 그걸 설명을 했거든요. 공자 설명했으니까 주역이란 사서삼경에 포함돼서 오늘까지 전해오는데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어렵다면 생활하다 어렵다면 내가 왜 삶이 어렵게 되었지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정도 이념을 해서 벗어나지 아니했는지 잘 살펴보고 벗어났다면 다시 돌아와서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데이트를 하러 갔다 이런 계가 나왔으면 뭔가 모르게 잘 안 풀릴 겁니다. 그래도 정도를 지키고 하면 좋고 뭐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찾지 마십시오. 안 찾아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이제 오늘 이제 7번째 개는 이제 어떤 풍화가인께인데요. 풍화가인께인데 가짜는 이제 직각하고 사람이 자인데 요 개도 이제 뭐 개상을 그래 보면 요 화는 똑같이 삼리화잖아요, 그렇죠? 삼리하고 이건 이제 오손풍인데 오손풍이라고 풍이고 이거 삼리화 오개는 또 가인 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기도 또 재미난 문장인데 공자의 어떤 사상을 볼 수 있냐면 정명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 요건 또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